인공신경망은 특징이 CPU가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5를 넘으면 뭐 안녕하세요 말하는 코드를 쓴다. 이거는 용량 진짜로 몇 킬로바이트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동일한 일을 하려는 거를 인공신경망으로 만들면 이거 용량이 몇백 배 커요. 엔비디아 GPU도 완벽한 칩은 아니에요. 애저 슈퍼컴퓨터의 그래픽카드 뭐 10,000개를 엮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엮으면 비효율도 크고 비용도 크거든요. GPT를 통한 인공지능 변호사 뭐 이런 거 만들려면 데이터 장벽부터 있는 거야. 예전에는 PC였고 스마트폰이었고 지금은 서버인데 제4의 어떤 수요를 만들려면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정인성 작가입니다. 저는 원래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관련한 시뮬레이션 일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새로운 책을 쓸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동료들이랑 인공지능 개발 쪽으로 와 있습니다. 반도체들을 완제품을 만들고 나면 이 반도체들을 또 뭉쳐서 그 위에다가 조그만 컨트롤러를 붙여서 막 동작을 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원본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인공지능은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우리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쉽게 말하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요소가 딱 잘 정의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있던 그 바둑에 있는 바둑 AI나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컴퓨터 상대를 넣었어요. 그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그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개념이고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터미네이터 같은 걸 생각하겠죠, 인공지능으로. 저 일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물건이냐 하면요, 스스로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램을 짜서 뭐 컴파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얘가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시킨 대로 돌아가요, 얘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어렵게 엄청 힘든 건데 프로그램을 막 짜서 개랑 고양이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짰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요, 제가 그 다음에 코끼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다시 짜야 돼요. 또 코끼리 구분하는 뭐 코드를 막 짜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 하고 싶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고 코끼리 사진만 막 넣으면 코끼리도 구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것과 있는 프로그램 냅두고 사진만 모아서 긁어 넣는 것 중에 뭐가 쉽겠어요? 사진만 넣는 게 훨씬 쉽죠.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끼약하겠지만 코끼리 사진을 1000개 모아오라 하면 아마 즐겁게 모아올 거라고요, 그냥. 아니, 당연히 훨씬 쉽죠, 그게. 지금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그런 거예요. 바둑 인공지능도 다 인공지능이고 한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얘가 스스로 배워서 내놓는 결과를 바꾸는 물건이란 거예요. 이제 그쪽을 중요하게 봐온 게 그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거와 뭐가 관계가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컨셉이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었어요. SVM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그냥 코드를 엄청 무식하게 짜보는 방법도 있고요. 뭐 IBM 왓슨처럼 막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 다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요 방법들 중에 제가 A라는 방법을 택하면 예를 들어 CPU가 빨라야 되고 메모리는 적어도 되고, B라는 방법을 쓰면 CPU보다 메모리가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그냥 CPU에서 도는 게 아니고요, CPU가 잘하는 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빠른 거잖아요. 그게 반도체랑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개념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제일 잘 되는 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뇌세포 구조를 좀 따라해서 그 신경망을 이제 우리 학습시키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학습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던 인공지능 스스로 뭐 배우고, 뭐 진짜 의미로 스스로 배우진 않죠. 이제 우리가 코드를 다시 짜지 않아도 데이터만 넣어서 다시 학습시키면 원하는 결과 나오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공신경망이에요. 근데 이 인공신경망은 특징이 CPU가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CPU만, 우리 90년대, 2000년대 CPU 많이 썼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GPU를 쓰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중에 그 일을 제일 잘하는 방법론을 찾아요.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스스로 잘 배우는 프로그램이 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은 각자 원하는 반도체가 달라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반도체가 다르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CPU와 GPU의 큰 차이가 사실 둘 다 메모리가 아니고 연산용 칩인데, CPU라는 거는 그 조건 파악을 잘해요.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머니인사이드의 시청자가 몇 명 이상이면 참여하고, 아니면은 출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이 있으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일을 되게 잘해요. 그게 그 CPU가 잘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GPU는 뭘 잘하냐 하면은 숫자 계산을 엄청 잘해요. 그냥 0.1 곱하기 0.4 뭐 이런 숫자를 뭐 수만 개 계산하는 걸 엄청 잘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봤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은요, 앞에 말했던 조건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엑셀이잖아요. 제가 엑셀 칸에다가 함수를 넣으면 만약 함수가 썸이면은
더 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조건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하게 설계돼 있어요 CPU는. 근데 인공신경만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그냥 입력값을 다 소수점으로 바꾼 다음에 소수점 곱셈을 엄청나게 해요. 곱셈 덧셈을 뭐 수억 번씩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결과가 잘 나오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조건을 하나씩 넣어주는 형태 프로그램에서 그냥 모두 다 숫자로 바꿔갖고 숫자로 와장창 곱하면은 이제 원하는 결과가 튀어나오는 좀 신기한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CPU가 좀 더 똑똑한 칩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인공지능 기술은 좀 무식한 방식으로 좀 더 나은 지성이 구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숫자가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원리. 그러니까 인간 머리가 일단 그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인간 그 유전자 안에 CPU 설계가 들어있겠어요? 그런 복잡한 설계가 있을까요? 인간 안에? 그 CPU 안에는 그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가 막 연결돼 있는 설계도가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뇌세포들은 다 보면은 특정 뇌세포에 자극이 들어오면 인접한 뇌세포에다가 특정 그 역치값을 넣으면 자극을 전달하고 역치를 안 넣으면 자극을 안 전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결 관계를 수족에 모아놓으면 지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 인간 뇌 모습을 좀 따라해서 이렇게 막 연결하면 지성이 나올 거야 이론상. 그 문제는 뭐냐? 이 연결이 예를 들면 A라는 뇌세포랑 B라는 뇌세포 사이 연결을 얼마나 강하게 전달해줘야 돼?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프로그래밍이란 개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건문을 쓰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 강도가 0.1이냐 0.3이냐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겠어요? 수십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 세포 하나 딱 해서 얘네 둘 사이가 이게 영향을 뭘 주는 거야 하면 그걸 알아내겠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힘들었던 거예요. 인공지능, 인간 뇌세포를 따라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뭐 그렇게 참신한가요 이게? 60년대에 이미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근데 왜 사장되고 이제야 떠올랐냐? 그때는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뇌세포와 뇌세포의 연결 관계를 어떻게 해줘야 얘가 잘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쉰 거죠.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아무도 못 해보고 있다가 캐나다 쪽에서 이제 그거 학습시키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때. 여기 데이터를 넣고 결과값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인공신경망이 서서히 정답률이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알아냈어요 그때. 그 방법을 써보니까 GPU를 써야 빨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쓰는 방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존에는 프로그램 쓸 때 제가 순서도를 놓고 이 순서도를 잘못 짜면 버그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인공신경망을 크게 구성을 해놓고 그 안에서 값이 정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그 수많은 소수점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PU가 필요한 거죠. 원래 옛날 게임들은 그 화면에 표시하는 거랑 게임의 그 움직임들을 표시하는 걸 전부 CPU가 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란 게 PC란 게 나오고 계속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그래픽을 원해요. 점점 더 그래픽 좋은 게임도 하고 싶고 뭐 영화도 만들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CPU는 분기 처리를 잘해요. 그 조건 처리를 잘하죠. 근데 그 고급 그래픽을 계속 해보니까 이게 CPU에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CPU에 잘 맞지 않으니까 이제 VGA라고 부르는 그래픽 전용 칩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막 벽지도 붙이고 뭐 청소도 다 했는데 이제는 CPU가 그 GPU라고 부르는 협력사를 데려와서 저는 여기는 도배하고 여기는 청소하고 시켜놓으면 이걸 하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앉아갖고 막 계속 다음번 그 도배해야 될 곳 찾고 있고요. 그 GPU란 녀석이 와서 도배 같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GPU는 제가 하는 일은 잘 못하지만 제가 잘 못하는 걸 잘 하는 거죠. 결국은 CPU라는 칩이 모든 일을 잘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CPU가 그 아까 말한 조건문 처리를 잘 하려면 그쪽에다 소자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소자를 쓰면은 다른 쪽에 쓸 소자가 없잖아요, 제조할 때.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니까 생겨난 일이죠.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죠, 아마. 인공지능 기술을 해내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하는데 제일 잘 되는 기술이 그래픽이랑 비슷한 연산을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픽 돌아가. 예, 왜냐면 그래픽도 결국 소수점 많이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예요. 살짝 얻어 걸리는 느낌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래픽을 했는데 회사가 계속 커야 되니까 CPU는 못하고 GPU는 잘하는 일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이 회사가. 이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로 가서 2006년, 7년에 막 질른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좀 GPU를 쓰기 편하게 이제 쿠다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그래픽에만 쓰진 않겠지. 뭐 슈퍼컴퓨터나 시뮬레이션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물리 연산하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냥 만들어 놓고 칩 쓰세요라고 하면은
쓰는 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CPU용으로 프로그램 짜던 사람이 GPU용으로 프로그램 짜려고 하면 진입장벽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걸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려고 쿠다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걸 마련해 놓은 상황이 이거 쉽게 말하면 캐나다에서 집어다 써본 거에 가까워요. 그랬더니 연산 속도가 5배 빨라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옆방 대학원생이 이걸로 이제 한 달에 하나 쓰던 논문을 한 달에 5개씩 쓰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써야 되고 그럼 그 옆방 대학원생도 쓰고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게 굉장히 반도체 비즈니스에서 사실은 중요한 요소예요. 옆 사람이 썼는데 안 되던 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 옆 사람이 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잘 쓴 사람이 논문 찍어내면서 유명해지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거대한 그 프로그래머 집단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2023년 상황에서 제가 대학원 갓 졸업하고 논문 써야 되는데 인공지능으로 논문을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마련하는데 뭘 마련할 거냐 이거예요. 전 지금 하나도 안 해봤으니까 일단 남들 하는 걸 다 모방해야 된다니까요. 남들 쓰는 컴퓨터 사고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 GPU 들어가요. 그리고 인공지능 한 번도 안 돌려봤으니까 인터넷에 돈을 오픈소스를 받아다가 인공지능을 돌려봐야 돼요. 그 오픈소스는 뭘로 쓰여 있겠어요? 이것도 엔비디아 GPU를 전제하고 써놨다고요, 코드를. 그러니까 AMD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AMD 그래픽카드로 이제 뭔가 해보려고 실제 실험은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엔비디아 거 쓰면 물어보면 되죠. 야, 넌 어떻게 했니? 이렇게. 그게 그 반도체 비즈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태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메모리 같은 건 그런 생태계가 좀 약하고요. 인텔의 CPU 같은 것도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인텔 CPU가 지금도 그렇게 힘들어 해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진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반도체 시장은 이제 당분간은 그 거대 신경망, 특히 자연어 신경망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쪽 연구개발 수요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연구개발 이상으로 이제 꾸준한 수요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부분에서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신경망 학습시키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 단점은 얘가 인간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데이터 한두 개 보고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머니사이드 시청자 여러분은 영상을 뭐 10,000개씩 봐야 특정 테마를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만 봐도 익히죠. 근데 인공지능은 문제와 정답상 하나 가지고 배울 수가 없고 엄청 많이 봐야 돼요. 그 GPT를 통한 뭐 인공지능 변호사 뭐 이런 거 만들려면 일단 데이터 장벽부터 있는 거예요. 질문과 정답상이 충분히 있냐,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조사가 안 돼 있고 이제야 사람들을 찾아보는 중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당분간은 연구개발 수요는 크겠지만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만큼 여기저기 적용될 건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만 자기들 검색 엔진과 오피스에 쓸 건지 이거는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일단 제일 크게 쓰이는 건 역시 메모리죠. 인공신경망의 특징 중 하나는요, CPU용으로 짠 프로그램보다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정말 코드를 잘 짜서 숫자가 5를 넘으면 뭐 안녕하세요 말하는 코드를 쓴다. 이거는 용량 진짜로 몇 킬로바이트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동일한 일을 하려는 거를 인공신경망으로 만들면 이거 용량이 몇백 배 커요, 실제로는. 그래서 메모리 중에 고용량, 고대역폭 메모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단 한국에서 제일 주요하게 팔리는 것들은 인공지능 쪽에 그 HBM 같은 그 고용량 고속 메모리들이죠. 그쪽에서 확실히 수요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CPU 프로그램에다가 1 더하기 1을 계산하게 시키면 프로그램 용량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저한테 1 더하기 1 물어보고 MRI 찍으면은 순식간에 뻘겋뻘겋해졌다가 없어진다고요.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용량이 크다니까요, 그렇게. 여기 뇌세포 하나하나로 옮겨 놓는 거잖아요. 1 더하기 1을 하기 위해서 뇌세포를 거쳐가는 신호의 개수가 뭐 3개겠냐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 3개 들어가면 1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백억 개가 막 여기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거를 재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컴퓨터의 내부에 맞춰서. 고용량 메모리가 필요할 텐데 삼성 SK가 당장 물량을 딱 고민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슈퍼컴퓨터가 엔비디아 V100인가 하는 그 학습용 GPU를 10,000개인가 엮었거든요. 근데 이거 10,000개 엮으면 이게 메모리 용량이 40만 기가바이트 그래요. 엄청 큰 것 같지만 우리 평균 스마트폰에 뭐 8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8기가 들어가면 이거 2만 개 팔아도 스마트폰으로 한 5배? 40이랑 8이니까 5배죠? 그러면 스마트폰 판매량으로는 뭐 한 10만 개 정도 되겠네요. 근데 스마트폰 1년에 10억 개 팔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요것만으로는 물량이 엄청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저 슈퍼컴퓨터 같은 1년에 한 100개씩 팔아도 전체 메모리 물량에서 크진 않죠. 물론 메모리 용량에 대한 단가는 크게 쳐주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 GPT 같은 게 메모리 시장에 이제 예전에는 PC였고 스마트폰이었고 지금은 서버인데 제4의 어떤 수요를 만들려면요, 지금 연구개발 수요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연구개발 수요 말고 꾸준히 사용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연구개발하는 건 결국 한 번 사고 잘 안 되면 버릴 거잖아요. 근데 꾸준히 써야 되면 연구개발용도 계속 사고 그 상업용으로도 계속 사야 되니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죠.
근데 그걸 알려면은 사실 요 메모리 시장이나 아니면 엔비디아를 볼 게 아니고 우리가 GPT 같은 걸로 하고 싶은 사업 모델 중에 데이터들의 쌍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있나 그거를 알아야 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은 그걸로 막 메모리 시장이 확 바뀔 거다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게 인터넷엔 데이터가 무한하니까 그냥 데이터 넣으면 똑똑해지겠네 라고 생각하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시켜야 된다고 하면요, 사진만 넣는 게 아니라 사진에 개라고 써놔야 돼요. 고양이 사진 고양이라고 써놔야 되고요. 그렇게 질문과 정답 쌍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은 그래도 좀 쉽죠. 이거 뭐 사람 몇 명 쓰면은 사진 100만 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말하는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이거 질문과 대답상을 만들기 쉬울까요, 이게? 우리 인터넷에 글을 그냥 긁으면 질문과 대답상이 충분히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질문과 대답상 자체를 찾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GPT 같은 게 학습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약 같은 거 되게 잘하거든요, 해보면. 왜 요약이 잘 되냐 하면요, 요약은 이미 그 인터넷에 쌍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이 GPT에 만들어줄 몇 테라바이트 데이터를 일일이 질문 답변 쓰는 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열심히 쳐봤자 제가 한 10,000단어 뭐 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 동안. 근데 뭐 얘는 뭐 수백억 단어가 필요한데 그거 사람 뽑아서 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대부분의 있는 데이터 중에 좋은 데이터를 그 정제해서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 요약 같은 거는 위키페디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인트로덕션 안에 사실상 요약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본문이잖아요. 본문을 주고 이거 요약해줘 한 다음에 정답을 인트로덕션 같은 걸 넣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GPT가 세상을 바꾸려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곳이어야 적용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법조계 쪽으로 GPT를 쓰고 싶고 GPT를 학습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판례랑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좋은 판례인지 이런 걸 다 매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도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 사업성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한국에서 이거 학습을 시켰는데 미국에 쓸 수 있어요, 그거? 못 쓰죠. 미국 법이 아니니까 그건. 이거는 상장된 회사는 아닌데 뭐 세레브라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엔비디아 GPU도 완벽한 칩은 아니에요. 인공지능 쪽에서 범용적이고 쓰기 편한 칩이긴 한데 얘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돈은 챗GPT 같은 거 말했지만 그 애저 슈퍼컴퓨터의 그래픽카드 뭐 10,000개를 엮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엮으면 비효율도 크고 비용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는 그만한 GPU를 하나씩 엮을 바에 이따만한 칩을 이제 웨이퍼 하나에 놓고 그 안에 신경망을 한 번에 다 올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GPT-3 이거는 그 단일 GPU 안에 다 안 들어가서 이거를 쪼개서 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비효율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대한 칩에는 신경망이 한 번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기존에 그 이론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GPU의 용량 한계로 해보기 힘들었던 걸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칩들을 쓰면. 저는 이제 그런 부류의 칩들을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이제 조건은 2개 있어요. 이런 칩들이 잘 되려면 첫째로 지금 챗GPT와 비슷한데 거대한 언어 모델이죠,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분야에 데이터가 아까 말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풍족하고 근데 엔비디아 GPU 쓰면은 원가가 좀 안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일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이 챗GPT 같은 지금 공개된 거는 그 한 3,000단어 정도만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챗GPT랑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대화 총합이 3,000단어 넘어가면 까먹어요, 얘는. 원래 그런 디자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늘리려면은 늘릴 때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요. 늘린 다음에 사양도 훨씬 많이 먹어요. 이제 기술 발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3,000단어를 6,000단어로 늘리면은 4배 정도 커져요, 얘가 대충. 그 연산해야 될 게 4배씩 커지게 되니까 제가 이제 사업 모델을 봤더니 3,000단어는 부족하고 뭐 8만 단어까지 하고 싶다. 이러면 엔비디아 GPU 지금 10,000개 엮어서 했는데 몇 개 엮어서 할 거예요, 그때? 100만 개 엮어서 할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반도체 찾는 거죠. 그 아파트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17% 15%입니다. 땅을 여기 20평만 지어야 돼. 100평 되려면 10층이 돼야 200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을 아시면 부동산에 제가 장담하건데 반은 이미 안 납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 땅이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